생활상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상담 지현이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참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주말에는 3355 가족끼리 적은 숫자로 야외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교통량이 비교적 증가하고 있는 주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 동안 50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운전을 잘해도 교통사고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분명한 것 같아요. 또한 이민 1세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실갱이를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작고 경미한 사고인 경우는 보험회사까지 관련시키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런 작은 사고 처리도 틀어지기 시작하면 책임 공방에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죠.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발전하고 결국은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먼저 포기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게 적게 영어와 미국 생활에 익숙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변호사 앤드류 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앤드류 박 변호사에게 이 시간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생방송 전화는 718-762-9300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은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한데요. 855-727-5911 855-727-5911번입니다. 네, 앤드류 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앤드류 박입니다. 네,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변호사님? 우리 유명한 바이러스가 좀 있는데 감기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이제 정말 조금씩 추워지는 그런 계절이 와서 바이러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랑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일반인들로서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또 솔직히 추운 날씨를 좋아한다니 좀 더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또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경미한 사고인 경우는 보험회사나 변호사님 관련시키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안타깝게 이 작은 사고 처리 금방 될 것 같았는데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먼저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많게 적게는 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또는 이제 지치는 거죠. 이렇게 미국 생활에 유스트되지 않은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라는 거는 솔직히 차가 많이 안 망가지고 다행히 그냥 좀 그 차만 먼저 고치겠다는 목적으로 클레임을 거는데 거기서부터 많이 답답한 점 생기는 분이 있죠. 왜냐하면 아픈 거는 없고 다행히 차만 망가졌어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경찰 리포트는 또 그렇게 안 나왔고 아니면 어떨 때는 경찰 리포트도 잘 나왔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 손님이 스탑 사인이 없고 상대방이 스탑 사인 있는데도 그 보험 어저스터가 너무 무섭게 나와요. 아니 경찰 리포트가 중요하지 않대요. 아니 너 무슨 얘기니? 내가 결정할 거고 너는 내 판단 들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50-50이야. 아니 아무리 네가 냉정하게 싶어도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 하지만 어떻게 너 혼자 판단하니?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답답한 경험이 있겠죠. 네, 그래서 좀 틀어지고 나서 오시는 경우에 고객분들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에는 알다시피 클레임을 사고 상의를 하고 싶다면 30일 안에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필요한 건데 일단은 그 후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몸은 좀 불편한데 그래도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차만 고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답답하게 나오고 자기도 열이 나니까 갑자기 몸은 더 아프실 거고 그래서 저를 전화하는데 뉴욕에서는 30일 안에 전화하면 다행이지만 그 후에 전화하면 케이스를 많이
좀 문제가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앤드류 박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타주로 출장 중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폴리스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 제가 가해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우선 주셨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타주에서 뭐 출장 가다가 사고 나는 일을 많이 봤어요. 저도 어떤 분들은 뭐 텍사스도 가고 캘리포니아도 가고 뭐 플로리다도 가고 of course 이분들은 타주로 갔다면 자기 거기에 차를 빌렸겠죠. 만약에 차를 빌리면 뭐 렌터 회사를 빌릴 겁니다. 네, 지금 남편은 출장이니까 이제 렌트카는 회사와 렌탈카 회사에 인슈런스가 있어. 그 폐차됐대요. 렌터카는 커버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상대방의 차가 커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렌터카를 빌리면 이거는 뭐 출장을 넘어서 네. 저도 뭐 일단 출장하면서도 렌터카 빌릴 수 있고 그렇죠. 가족이 여행 가서도 렌터카를 빌릴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렌터카를 빌리면 거기서 여러 가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기본적인 보험은 라이빌리티 보험이야. 더 좋은 점은 내가 이 차를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그 렌터카 차가 보상을 해줄 겁니다. 네. 제가 그 주에 살아도 안 살아도.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보상이 모자르면 그 사고상의 변호사님이 그 렌터 한 사람의 집에 있는 차를 또 찾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집에 있는 차가 만약 금액이 크면 그럼 같이 보상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일하다가 사고 나면 솔직히 그 회사도 연결을 시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이분들도 많이 걱정하는데 그러게요. 뭐 중요한 포인트는 그 렌터카 보험이 커버는 할 거니까 메인은 커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거기서 너 집에 차가 있니? 아니면 회사가 보험이 있니? 뭐 그럴 때는 렌터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또 그 사고상의 변호사님이 얼마나 다구지게 싸우시는 분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렌터카만 가지고 보상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다른 거를 캐내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더 다른 거를 캐내는 스타일입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상대방의 병원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그거는 그 주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미국이 네. 50주니까 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생활 상담 들으신 분들은 뭐 뉴욕, 뉴저지도 이렇게 다른 거를 많이 듣고 배웠는데 뭐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는 더 다양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뉴스는 치료비도 일단은 나의 라이빌리티 보험으로 다 포함이 되니까 네네. 그거로 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뭐 낼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사고도 났고 그렇죠. 직접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가해자로 되어 있어서 네. 예, 그리고 또 상대방이 좀 다칠 수도 있고 차가 뭐 폐차됐다면 많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럴 때 보험이라는 게 참 좋은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밤에 잠잘 수 있으니까 끝에는 렌터 컴퍼니가 메인 책임자고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뉴욕, 뉴저지 렌터카 가해자 사고가 엄청 많이 해봤을 거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렌터카 컴퍼니로 잘 끝나지 그 개인을 우리가 부도시키고 뭐 이상하게 만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렌터 컴퍼니가 뭐 일단 잘 합의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렌트카 보험이 잘 되어 다들 있으니까 그쪽에서 커버가 가능하고 가해자라도 렌트카 또 회사 측과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복잡하게 일하다가 또 회사로 연결이 되면 직장 상해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셨죠? 예, 하지만 네. 근데 지금 근데 최근에 사실 어떤 분이 상담이 왔는데 예. 이거는 뉴저지 사고의 렌터카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신기한 사고더라고.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네.
차를 빌렸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를 혼자 운전하게 하고 남자친구가 운전 실수해서 네. 나물대를 치고 차가 만불 망가졌어요. 어허. 근데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렌터카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네. 이 여자친구가 차 보험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자친구의 부모님 보험으로 차를 커버하려고 하는데 네. 그 보험에서는 deny 됐어요. 아.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가 렌터카 하지도 않았고 허락받지 않은 차를 네가 운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불을 지금 렌터 컴퍼니가 달라고 계속 전화하고 오고 걱정해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배운 게 네. 첫째는 내가 렌터하면 내가 운전하는 게 좋고 둘째는 네. 일단은 그 다른 사람을 운전할 거면 그 사람 이름 올리고 네. 세 번째는 만약에 집에 차가 없으면 네. 렌터로 풀 커버지를 드시는 게 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실수했다가는 진짜 머리 아픈 일이 생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렌트카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갈 때 또는 출장 갈 때도 잠시 뭐 쉬다가 그래 교대로 운전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또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스토리 얘기한 거는 그냥 한 1주, 2주 전에 네. 어떤 분이 전화해서 워낙 답답했으면 그쵸, 네.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상담을 하는데 이거는 출장도 아니에요. 그냥 주말에 여자친구가 차를 필요해서 빌린 거가 남자친구가 혼자 운전하다가 실수가 생겨가지고 만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게 운전 렌트를 명의로 올렸다면 본인이 당연히 운전을 꼭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 빌려줄 때도 함부로 빌려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또 노폴트 보험과는 다르네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 차에 안에 이름이 올렸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남자친구의 부모님 차로 이 차를 고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네. 그 하우스홀 보험이 렌터 보험을 커버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거를 사용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차가 이 남자가 운전했으니 우리는 그거를 커버 안 한다고 판단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광고 후에 또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생활상담 앤드류 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FM877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활상담 바로 뉴욕, 뉴저지 교통사고 변호사 앤드류 박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방송 718-762-9300 또한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 855-727-5911 855-727-5911번입니다. 네, 앞서서 타주로 출장을 가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호성님께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그 렌털카 카운터에서 보험을 서제스트 하는데 이것은 렌트카 회사 보험하고 또 다른 것인지 따로 또 이걸 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주셨어요. 예, 사실 이게 뭐 제가 렌터카 직원은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어요. 또 저도 렌터카 빌린 사람이고 근데 쇼에서 일단은 차를 빌리면 물어봅니다. Do you want extra coverage? 아하.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 extra coverage가 뭐냐? 근데 다들 좀 짠돌이 마음도 있고 아끼는 마음 있는 분들은 no problem. 그렇죠. I don't need it. 그렇게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다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는 무서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이거예요. 렌터차 자체에 껍데기 보험은 있습니다. 그 껍데기 보험은 liability. 그게 뭐냐? 내가 실수해서 누구를 다치게 한다. 그거의 미만 보험은 사도 안 사도 달려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그렇군요. 미만 보험이 25,000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지금 25년 동안 일을 했는데 네.
한 10년 전까지는 렌터카 보험, 껍데기 보험이 100만 불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솔직히 렌터카가 가해자가 되면 대박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니 렌터카 회사가 망하고 되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보험이 크니까. 네, 100만 불이나 됐군요. 그래서 네. 얘네들이 정부에 라비를 해가지고 네. 법을 바꿨어요. 아하. 그래서 렌터카도 그냥 미만 보험으로 가자. 아하. 그래서 지금은 25,000이에요. 확 줄였네요, 진짜. 네. 예,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신기한 100만 불짜리 렌터 보험이 나타나요. 아직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었느냐 알아보면 네. 그 렌터카 빌린 사람이 엑스트라로 샀다는 거예요. 아하, 혹시나 근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부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와서 렌터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라이빌리티 보험은 있습니다. 네. 껍데기 보험이 있습니다. 25,000입니다. 음흠. 거기서 추가를 충분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더 이상 들 필요가 없어.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문제가 차 망가지는 거야. 음. 만약에 가해자가 내 차를 치면 렌터 컴퍼니는 가해자 통해서 차 돈을 받을 거니까 돌려주기만 해. 그렇죠. 근데 내가 운전 잘못했다가 나무를 치고 렌터카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웃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첫째 물어보는 질문은 Did you buy collision coverage? 근데 안 샀네. 콜리전 그쵸? 커버리지. 그거는 나는 필수로 그때 있는 게 아니죠. 콜리전 커버리지는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따로 구입을 해야죠. 개인 차처럼. 그 그렇군요. 다음에 네. 그러면 I didn't buy it. 하지만 then do you have car at your home? 집에 차가 있냐? 근데 집에 차가 있으면 그 차 보험이 신기하지만 렌터 사건을 커버해 줍니다. 그 컬리션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행 갈 때 렌터 커버지를 네. 컬리션을 안 사요. 오. 안 사는 이유는 짠돌이가 아니고 용감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차가 있고 그쵸. 그 비싼 보험을 뉴욕에서 내고 있으니까 또 따로 뜰 필요는 없거든요. 라고 생각하시군요. 그래서 저는 안 사지만 만약에 차가 없었다. 그럼 저는 살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비싼 차를 괜히 운전하다가 마음을 망가지면 괜히 하루에 20불 더 내는 게 더 네. 마음 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케이스 그리고 바이 케이스네요. 회사. 네. 회사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회사 돈인데 일단 회사를 위해서라도 20불 더 내고 커버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이 좀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 드신 분이 오케이 집에 차가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집에 있는 차가 풀 커버가 있어야 돼. 괜히 또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손님이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아하. 집에 차가 있는데 네. 이 차는 1992년도 차라서 라이빌리티 들었다. 그래서 이 차가 있으니까 앤드박이 옛날에 들은 게 보험 들지 마라. 집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집에 차 보험이 풀커버가 안 들었으면 네. 소용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렌트카 커버, 예를 들어서 컬리전, 그 커버리지가 되려면 집에 있는 집차 보험이 풀 커버가 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 100만 불까지 들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렌트카 라이벌리티가 25,000불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여행을 갔다. 내 아들은 17살이고 플로리다 친구끼리 여행 갔는데 친구가 차를 빌렸는데 운전하기 싫다고 그래서 아들한테 줬다. 근데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차가 도와줄까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네요. 아들 이름이 집차 보험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들은 집차 보험에 있다고 해요. 있어요? 네. 렌트카에만 근데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집에 있는 보험이, 네. 집에 있는 보험이 아드님 타주 사건을 도와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아드님이
다른 사람 렌트 자. 한 거를 이름 올리지 않고 운전했으니까. 아까 우리 만약에 아드님이 렌터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올렸는데 그냥 라이빌리티만 사고 났으면 엄마 아빠 집에 있는 차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리어하게 근데 정리가 됐어요. 예, 근데 끝에는 문제가 이거야. 그러면 아드님이 운전을 다른 사람 운전했는데 법적으로는 누가 잘못한 거냐? 운전한 사람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차 빌린 사람이 일단 아드님 안 올린 사람이 법적으로 걸리냐? 두 사람 중에 누가 걸릴까요? 차를 빌린 사람 중에서 아들 이름을 올리지 않고 빌려준 사람에게 과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끝에는 보험회사는 누구한테 법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에는 빌린 사람, 그 사람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네. 끝에는 빌린 사람이 책임이 집니다. 네, 원인 제공자가 됐으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렌트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에 또 차 많이 빌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타주로 출장 가실 때 또 렌트카 빌려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런 점들. 그래요? 사실 그것도 저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수가 있네요. 네. 그냥 여기서 뭐 노스캐롤라이나 간다.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뭐 트레인 타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안정스럽게 차로 간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안 만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더 생길 수가 있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시험시험 가더라도 혼자서 안전하게 렌트카 타고 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보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앤드류 박 변호사님과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최고액이 일반적으로 얼마인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 자동차에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개인 특수 보험이 있으면 두 군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손에 대해 상해 보상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자동차 운전자가 신체 상해를 당했을 때 받는 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사고 시 자동차 보험 플러스 또 신체 상해 보험을 두 군데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두 군데 이상 드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고 주셨네요.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여러 군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보험으로 끝나는지. 그러니까 답은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어떤 분이 자기 여동생을 본다고 한국에 사시는 분이 놀러 왔어요. 네. 그러다가 여동생이랑 그 누나가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근데 누나는 그래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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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개월 뭐 비자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때 그냥 계시고 그때 통증병원 다니시고 수술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끝에는 이분이 다시 뭐 여러 가지 노력해서 저랑 같이 보상을 받았고 보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실 때 저한테 모든 기록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왜 필요하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네. 한국에 또 다른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험에다가 신청을 해서 일단은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어서 기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의 예가 드린 거는 일단은 다른 나라에 있는 보험도 여행 보험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 한국에 있는 차 보험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거기에도 뭐 한 보험 받고 다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 봐요. 그리고 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피아니스트, 뭐 운동선수 다 특별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칠 때. 뭐 운동선수도 뭐 만약에 NBA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개인 보험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치면 돈을 못 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자세한 보험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운동선수 아니니까 뭐 드는 건 없지만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알다시피 뉴욕, 뉴저지는 SUM coverage. 그게 뭐냐? 상대방 보험 받았는데 아쉽고 모자르고 더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내 집에 있는 보험이 일단 상대방 보험을 다 받으면 엑스트라 커버지로 보상해주는 법이 있고 그런 일을 많이 그런 거를
여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무보험자 차량과 우리가 부딪혔을 때 또는 보험 금액이 받아야 되는 합리적인 보상보다 현격히 적었을 때의 이 커버리지 말씀이시죠? SUM 보험. 네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뭐 유명한 야구 선수 또는 음악 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상해 보험이 있고 두 군데서 또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한국에서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국에서 받는다는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어찌됐건 네, 두 군데 이상 드는 거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셨습니다. 제가 알 거는 정보가 중요하다. 정보가 그분도 어디서 들었으니까 그렇죠. 알고 있었으니까 한 거니까 네. 뭐 저도 상상 못하는 얘기였고 근데 사실 제가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뭐 영국 가서 교통사고 났다. 근데 영국의 사고상의 라이빌리티 보험은 네. 뭐 $10,000이다, 뭐 10파운드다.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 내 집에 있는 차가 10만 불짜리 SUM이 있다. 그 사건을 이거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근데 뭐 끝에는 보험이 있으면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앤드류 박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몰에서 나오는 차가 왼쪽에서 나오는 차가요. 크게 돌아서 앞서가던 차가 그 차를 피해서 안 받고 뒤에 제가 쫓아가다가 그 차를 박았습니다. 맨 처음에 원인 제공을 한 차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폴리스 리포트가 와서 우선은 상황 설명을 그대로 적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지. 어떤 뭐 상황인지 끝에는 지금 아시겠죠? 물어보시는 분은 일단은 가해자겠죠. 왜냐하면 오. 그래도 앞에 차를 쳤으니까. 피하다가 이제 중요한 죽는다고. 거는 그 도망간 차의 잘못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해자로서는 피하기는 힘들지만 그 차에 이제 퍼센티지를 주는 거죠. 나는 100% 잘못은 아니다. 그 앞에 차가 잘못한 게 있고 그 도망간 차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 그쵸. 뭐 그렇게 얘기할 거지만 뒤에 있는 차는 always 불리한 게 앞에서 차들이 갑자기 쓸 수도 있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속도와 거리는 always 안전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네가 일단 책임이 있다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차가 always 불리합니다. 근데 of course 앞에 그 도망간 차도 일단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쵸, 그 차가 갑자기 쓰게 됐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지금 뒤에 있는 차의 잘못은 그렇다고 100% 피하기는 힘들 거예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앞 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리하지만 퍼센테이지로 아차 때문에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한번 좀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 사고에 네. 지금 물어보시는 분이 맨 뒤에 있는 분이 아니라 네. 중간에 일단은 뒤에서 박은 사람, 그 사람 입장에는 케이스를 어떻게 볼까? 그쵸. 뉴욕에서는 뒤에 있는 차밖에 클레임을 못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이 100% 잘못했으니까. 근데 뉴저지에서는 저는 클레임을 2개 할 겁니다. 아하. 뒤에 친 차도 할 거고 내 보험은 뺑소니 보험으로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2개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는 뒤에 친 차가 나를 쳤으니까 다쳤고 그쵸. 하나는 뺑소니 사고 충격은 없었지만 그 차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차도 일단은 뺑소니 내 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뉴저지는 2 보험으로 같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뉴저지는 2 보험이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동시에. 네,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나? 근데 뉴욕은 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뉴욕은 좋은 질문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계시네. 뉴욕은 네. 충격이 없으면 뺑소니를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인 제공을 했어도 네.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억울하긴 네, 하겠지만. 근데 다른 분들 이런 거 다 자기가 경험으로 배워야지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오늘 쉽게. 이건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거 뭐야? 이건 치링 한다고 생각해.
아니, 이것만 들으면 전문가 되는 거잖아. 이건 억울해. 네, 우리 노하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생활 상담이잖아요. 네, 이렇게 뉴욕과 뉴저지가 이웃 사촌이지만 너무나 다른 법이 있어서 지금은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정말 이 컬리전이 없기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뉴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일 수가 있겠지만 클레임이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사고가 없었더라도 원인 제공이 됐기 때문이죠. 뺑소니가 원인 제공이 됐고 뒤에서는 당연히 부딪혔기 때문에 두 가지 클레임을 걸 수가 있다는 사실, 아주 흥미로운 굉장히 다른 큰 디퍼런스가 있었네요.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중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뒤에 계신 분께서는 조금은 억울한 상황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맨 뒤에 계신 분께서 이 뉴저지에 계셨다 하면 그분도 물리적인 사고는 없었잖아요. 그 앞에 차가 뺑소니였잖아요. 그 차를 상대로 클레임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맨 뒤에 차도요?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뉴저지였다면은 그 도망간 뺑소니에 대한 차에 클레임이 가능하다는, 조금은 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오늘 앤드류 박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 질문 주시고 계시고요. 생방송 718-762-9300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차 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받는 게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보상금이 좀 낮아졌는지, 또는 보험회사와 합의가 어려워졌다든지에 대한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고 주셨네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이게 제가 경쟁자들이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다 자금 나름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반이야. 더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솔직히 더 쉬워진 것 같기도 부분도 하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대답을 하겠죠. 누가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변호사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아하,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상대방은 일단은 냉정하게 볼 때는 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급하고 법원은 문 닫고 손님들은 불안해하고 이럴 때 로버 오퍼, 작은 보상을 줘가지고 끝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보험회사들은 지금 프레셔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케이스들이 안 끝나면 내년에는 더 많아지고 이거가 더 쌓이게 되고 직원들은 더 하여해야 되고 부담만 되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안 끝나면 자기들한테는 또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그런 프레셔가 있으면 더 빨리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가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준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달라졌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 기회를 잘 알아서 잘 끝나는 분이 손님한테 제일 좋은 결과들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근데 이거는 것 전문가 할 일이지 미안하지만 손님이 도와줄 일은 아니니까. 네네. 저 얘기 들어 앤드류 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 전문가의 능력이겠죠. 네, 오늘 앤드류 박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조금 길게 왔는데요. 이분께서는 소설을 참 좋아하시는 청취자이신 것 같아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펠리컨 브리프 또는 의뢰인이라는 그 작품을 썼던 변호사 출신 베스트셀러 라이터가 있나 봐요. 존 그리샴의 소설 또 레인 메이커를 읽었던 기억에 따르면 이야기 속의 주인공 변호사가 앤드류 박 변호사처럼 강력한 변호사였대요. 그래서 수억 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판결받는 승소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편 보험회사가 곧바로 파산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소설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보험 커버리지를 초과하는 금액 보상을 받게 되어도 상대편 운전자마저 소유 자산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게 그러게요. 저한테
뭐 제가 이런 얘기 들은 거 처음이네. 그렇죠? 제가 한번 그 책을 읽어봐. 제가 영화는 봤어요. 뭐 존 그리심이라고 예, 맞아요.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고, 예. 근데 이 사람은 뭐 변호사로 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소설로 베스트셀러가 뭐 완전 됐죠. 유명해진 사람이고 음. 또 영화를 한때는 많이 나왔죠. 네, 뭐 톰 네. 크루즈도 만들었고 여러 영화 나왔는데 뭐 거기 인물 중에 제가 들어갔다면 뭐 저는 한번 다시 책이랑 영화를 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오늘 좀 뭐 25년 동안 했는데 그런 칭찬 얘기는 좀 제가 좀 너무 감사하네요. 아, 네, 오늘 생일인가 봐요. 네, 아니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거는 한 번에 예. 제가 공항에 한국 갔다가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거든요. 네. 근데 택시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글쎄요. 당신이 앤드류 박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오늘 좀 예, 제 이름이 또 그런 value가 있다는 게 저는 고맙고. 네.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예. 일단 보험회사 받았는데 모자른다. 그쵸. 거기에다가 SUM이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그렇죠. 있을까? 네. 근데 미국은 미안하지만 가해자에서 도와주는 법이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부도예요. 부도가 나면 모든 게 날아가요. 왜냐하면 끝에는 우리는 크레디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고상이 돼도 이상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한테 빚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에는 부도 나면 모든 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미안하지만 돈 있고 건물 있고 뭐 재산 있는 사람들이 25,000불 보험 가졌다는 거는 자살이죠. 왜냐하면 그런 재산 가지고 어떻게 부도를 납니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보험 있는 분들 거의 다 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보험을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영어로는 judgment proof라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낮은 보험은 judgment proof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SUM coverage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내 보험을 들었을 때 엑스트라 보험 드는 게. 근데 그게 없고 만약에 나는 뭐 수술을 3번 했는데 25,000불밖에 못 받았다. judgment 받을 수 있고 뭐 100만 불 받아도 그 사람 부도 나면 종이 한 종이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존 그리샴의 소설, 이 레인메이커는 소설의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근데 뭐 제가 그 되겠죠. 책은 기억 안 나는데 보통 그게 개인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코퍼레이션인지. 근데 코퍼레이션이면 완전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be aware. 보험은 없지만 코퍼레이션은 부도 함부로 못 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하게 약점이 있고 재밌는 일이 생기죠. 그렇군요. 네, 우리 세상 사는 이야기도 참 이런 업앤다운 롤러코스터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소설 이야기를 했지만 변호사님도 여러 사건 사고를 맡으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아마 뭐 이야기를 써도 책 한 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저 책 쓰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몰랐는데요. 아, 책 쓰시고 계세요, 지금? 궁금한데요? 제 주제가 뭔지 알아요? 뭐가 주제예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앤드류 박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네. 일단은 그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를 positive 에너지로 성공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그거를 아직도 잊지 않고, 만약에, 그 제목을 들으시면, 앤드류 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언제 나올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언제쯤 출판 예정일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은퇴하고 나올 때 은퇴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신비주의 좋지 않을 거예요. 앤드류 박 변호사님 오늘도 역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또 책도 쓰고 계시고요. 바쁘신데 여러 가지 많이 하시네요. 그것이 오히려 또 앤드류 박 변호사에게 그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교포가 10살에 와서 뭐 혀는 꼬이고 군대는 안 갔는데 미국에 와서 그래도 인정받고 또 외국인 손님들과 또 네.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뭐 슬픈 상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영 하나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2세들에게 이렇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또 1세, 2세로서 저희가 또 부모님 세대와 또 2세들은 또 문화적,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쫓아서 지금 열심히 또 한인 동포님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님 보면서 또 그 좋은 롤모델이 됐다는 책임감과 부담감 더 도전되겠어요, 변호사님? 네. 아니, 어떤 분은 제가 상담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조카가 내 이름이래, 앤드류래요. 그래서 내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내 간판, 나를 보고 앤드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이 이거 되시죠? 어떻게 되는 건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좋은 부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힘내시고 그렇죠. 뭐 다들 건강하고 다 조심하게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게 파지티브 에너지로 저희에게 에너지로 오늘도 주셨는데요. 이 교통사고 아무래도 또 코비드 이후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또 저희가 좋은 정보로 안전사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오늘 앤드류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교통사고 최대 보상을 약속하는 앤드류 박 변호사님. 사무실은요,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 8557275911, 8557275911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상해 보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힘이 되는 그런 전화번호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상담 지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